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8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무덤을 뜻하는 한자를 한번 좀 살펴봐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능이다, 원이다, 묘다, 총이다, 분이다, 능원, 묘, 총, 분 이런 글자들을 많이 씁니다만 또 이 외에 또 좀 관련된 다른 한자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무덤을 대표훈으로 하는 글자,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대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덤분이다, 무덤영이다, 무덤총이다, 무덤묘다, 또 무덤랑, 무덤번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이걸 잘 전혀 모르는 글자예요. 이런 거 다. 단지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제가 아는 글자고 그 외에는 좀 모르는 글자인데 보니까 다 무덤을 대표훈으로 하는 글자들이더라. 이렇게 많이 있더라. 근데 이런 것은 잘 쓰지는 않는다. 지금은 거의 안 쓴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분홍색 표시한 것은 우리가 한자를 기초 한자를 배우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표훈이 무덤은 아니지만은 무덤을 뜻하는 글자들도 또 여러 있습니다. 렁이다. 네. 렁은 언덕렁이다. 큰 언덕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낱말에 따라서 무덤을 가리킨다. 원이다. 네, 이것도 정원이다. 이렇게 뜻하지만은 무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구도 언덕구인데 무덤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덤을 뜻하는 낱말을 만드는데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글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 알 필요는 없겠다. 여기에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것, 이 정도는 무덤과 관련된 글자다는 정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에 렁과 관련된 무덤을 뜻하는 그런 낱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언덕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덤을 뜻한다. 특히 임금의 무덤을 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을 렁이라고 한다. 유사한 말이 이렇게 비슷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능소다, 능침이다 있는데 이런 것은 참고로 알아 두셔도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조선 왕릉은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릉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는데 많아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겠죠. 주로. 그래서 서울 지역에 보면 정릉이다, 태릉이다, 다 이렇게 릉의 이름이다. 그렇죠. 홍릉이다, 또 설릉이다, 동구릉이다, 서오릉이다,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고유명사로서 많이 쓰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정동이다. 그렇죠. 서울에 정동이다 하면 그 덕수궁 옆에 정동. 그리고 서울에 정릉동도 있다. 이것은 원래 정릉이 있었는데, 그렇죠. 덕수궁 옆에 정릉이 있었는데 태종 이방원이 그 무덤을 파서 옮겨버리죠. 자기의 계모였다. 그래서 돌은 그 다리에 쓰고, 청계천 지금 다리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이 있었던 곳이다 해서 원래 정릉동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동으로 바뀌고, 실제로 무덤이 이제 이장됐다고 할 수 있나요? 거기는 정릉동은 또 새로 생겼다. 성북군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렇죠. 능동이다. 이것도 능이 있었던 동네다. 어른이 대공원인가요? 중곡동에. 저도 이 옆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능이 있었던 동네에 대해서 능동이다. 이런 것들이 서울의 여러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능은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을 가리킬 때 능이라는 것을 붙인다. 서울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신라 무열왕릉이다, 문무왕릉이다, 그렇죠. 괴릉이다, 경주의 삼릉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괴릉은 좀 이름이 독특합니다. 걸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궤도 한다. 이제 궤도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궤도, 걸어놓는다. 경주에는 말하자면 늪지대가 많았어. 예전에는 늪지대가 많아서 그런데 무덤을 많이 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이 너무 차니까 이렇게 시신을 위로 좀 올렸다, 걸었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릉이다. 백제 쪽에는 무령왕릉이다, 이런 게 또 유명하죠. 또 김해 쪽에는 이제 가야 쪽에는 수로왕릉, 다 왕릉을 쓴다. 동명왕릉, 북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당분능 그런 것도 저건 능은 그렇게 쓴다. 그렇지만 임금을 지냈지만은 임금에서 이제 깎아진 연산군 같은 경우는 묘라고 한다. 그렇죠? 연산군 묘, 광해군 묘, 능의 이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원자, 동산 원자도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쓰지만은 무덤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 이제 왕과 왕비보다는 한 단계 낮은 왕세자나 세자빈 그리고 왕의 친척 이런 사람들의 그 산소를 에는 원자를 붙인다. 원소라고도 하고 원침, 뭐 침원 이렇게도 얘기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는 혈융원이다. 혈융원. 이것은 이제 사도세자의 묘였다. 원래는 사도세자는 신분이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정조 임금이 아들이 임금이 되면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장조라든지 이렇게 나중에 시호가 추존이 됩니다만 처음에는 묘라고 불렀다. 묘. 예. 그리고 나중에 원이 됐다. 원은 이제 왕의 친척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장조가 되면서 능이라는 이름을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윤건능으로 바뀐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혈융원이다. 수원 화성에 있는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경원이다. 이것도 어느 말하자면 왕비의 무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휘경동이 있죠. 막 그와 관련이 된다. 또 대릉원, 이것은 이제 경주에 가면 대릉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릉원이 있다. 대릉원은 보니까 이렇게 정원, 동산 원자를 쓴 것도 있고 이 원자도 쓴 것이 있어요. 이거는 막 나라의 큰 정원이다. 막 이런 뜻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해도 좀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요즘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중요한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도 한자가 나오질 않아요. 영어로는 써놓는데 한글과 영어에 있어도 한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는 두 개로 나와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맞다면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무덤 묘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가르쳐서 사람의 무덤을 묘라고 한다. 죽은 사람의 몸이나 뼈를 묻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묘라고도 하죠. 묘. 그래서 묘지다, 구묘다, 분묘다, 분영이다, 유택이다 이런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덤을 묘를 이렇게 높여서는 산소라고 한다. 높임말이다. 산소는. 예. 결국은 산 자체도 어떻게 무덤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산에 묻었다.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무덤 묘자라는 것은 글자를 보면 아래에 흙토자가 있죠. 흙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흙으로 처리를 해서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다. 시신을 흙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무덤이란 뜻이죠. 이것은 보면 가운데 이제 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가 있고 위에 풀이 있다. 아래 큰 대자도 풀이다. 이렇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다. 해가 저 초원에 넘어가면 풀에 걸리죠. 그 시점이다. 그러면 이제 어두워진다. 보이지 않는다. 없어진다. 기본적으로 없다는 뜻,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흙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무덤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덤총이란 말은 이제 또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무덤총이다. 폐총이다. 조개무지다. 그렇죠? 석총이다. 돌로 만든 무덤이다. 적석총이다.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다. 그렇죠? 굴총이다. 무덤을 파낸다는 뜻이에요. 도구를 한다는 뜻이에요. 도굴. 대총이다. 큰 무덤이다. 경주 가면 황남대총 이런 게 있죠. 의총이다. 의로운 여러 사람들의 무덤이다. 700의총이라든지 금산에 있나요? 그런 의총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그때 다 총자로 쓴다. 근데 어떨 때 총자로 쓰느냐 하면 주인은 알 수 없어. 주인은 알 수 없는데 꽤 중요한 유물적 가치가 있는 무덤. 주인은 알 수 없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라는 특별한 고고학적 가치가 없을 것이다 하는 데는 총을 붙이지 않고 주인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중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총을 붙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천마총, 경주에 가면 그렇죠. 천마총 있죠. 금관총, 금관이 나왔다. 서봉총, 여기도 금관이 나왔죠. 서는 이제 스웨덴의 왕자가 와서 그때 발굴을 했죠. 예전에. 그래서 그 봉황의 무늬가 들어간 금관이 발견됐다 해서 서봉총이다. 장군총,
무용총, 쌍용총 이런 것은 다 이제 만주에 있죠. 고구려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장군총인데 누구 무덤인지는 모르겠다. 아마 광개토 대왕 무덤이 아닐까라는 그런 왜냐하면 비석이 그 부분에 있었어. 그래서 하지만 아직 확실히 모른다. 무용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무용총이다. 이렇게 무용하는 그림이 있는 우리가 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쌍용총, 이것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쌍은 두 개란 뜻이죠. 영이 무언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영은 기둥을 뜻한다. 그래서 고구려의 쌍용총은 여기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있다. 영자가 기둥이다. 무덤 안에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마 좀 특별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쌍용총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렇지만 누구의 무덤인지는 모른다. 그래서 총을 붙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덤 총인데 여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쌍용총이나 천마총 이런 데 가서 이 무용총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총을 붙였다. 금관총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이러면 분명히 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금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누구냐? 모른다. 몰라서 총을 붙였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무덤총을 겉자를 보면 원래 이것이 원자다, 본래자다. 근데 여기에 무덤이기 때문에 흑토를 붙여서 이 글자를 많이 쓴다. 그렇죠? 자, 이것은 자세히 보면 덮을 멸개요. 덮는다는 것은 뭔가 무덤이라는 것도 위에 둘러싸고 덮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돼지 시자에 점주자를 찍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발을 묶은 돼지, 그런 것을 뜻하는 글자다.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겠죠. 그래서 발을 묶은 돼지를 덮었다. 예.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글자가 무덤이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본자인데, 이걸 많이 쓴다. 이체자인데, 중국의 간체자는 이걸 쓴다. 근데 여기에서 점주를 찍지 않은 돼지시가 들어간 거, 이것은 일본의 신자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를 봤을 때, 이거 점이 없네? 이 틀린 글자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본의 신자체는 그 사람들이 점 찍을 게 있냐? 빼버리자. 이렇게 해서, 점을 일부러 뺀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덤, 분이라는 것은 흙을 쌓아 올린 둥근 형태의 무덤이다. 무덤도 여러 가지 있겠죠. 평토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봉분을 쌓아 올릴 수 있다. 그 봉분을 쌓아 올린 무덤을 분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흙을 쌓아 올린 둥근 형태의 무덤이 분이다. 봉분이다. 봉도 이렇게 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쌓아서 이렇게 크게 만든, 둥글게 만든 것이 봉분이다. 예, 그래서 평토장을 한 것을 보고 봉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다. 이렇게 되겠죠. 고분이다. 오래된 옛 무덤이다. 쌍분이다. 네. 부부가 이렇게 이게 합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무덤을 가진 것이 쌍분이다. 연분이다. 보통 보면 부부의 무덤이 옆에 같이 붙어 있는데 위치가 어땠는지 몰라도 아래 위로 이렇게 돼 있다. 그것은 이제 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석곽분이다. 목곽분이다. 예, 분은 흙을 쌓아 올린 둥근 형태의 무덤이다. 이 분자가 왜 그러냐 하면 보면 흑토와 이 글자에서 클분이다. 크다는 뜻이에요. 클. 자, 여기 이것은 다시 조개패자와 풀회다. 예, 조개 왜 조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개무지라고 할까요? 여기에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서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흙이 부풀어 오른 모양이다. 예. 부풀어 오르면 크죠. 부풀어 오르면 뭔가 부풀면 커진다. 그 흙을 붙여서 흙을 쌓아서 부풀게 만든 무덤이 이 무덤 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 정리를 하면 무덤이 우리나라 주로 쓰는 거는 능이다, 원이다. 그렇죠? 묘다, 총이다, 분이다. 이런 것을 주로 쓰고 있다. 그리고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능이다, 원이다, 묘로 쓴다. 주인을 알 수 있을 때는. 근데 주인을 알 수 없는 때는 총이다, 분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어느 곳에서 지적해 놓은 것을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 정확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쌍용총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식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은 또 무덤을 뜻하는 글자가 언덕구다. 예. 물론 언덕에 많이 매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묘지향이다. 구묘지향이다. 하는 것은 무덤이 있는 어떤 고향과 같은 그런 것이다.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구롱이다. 이것도 무덤을 얘기한다. 구묘다. 또 무덤을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접하기 힘든 낱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좀 가져왔다. 묘구도적이다. 구묘라고도 하고 묘구라고도 한다. 이것은 도구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렇죠? 네. 구목이다. 이것은 이제 무덤에 가에 있는 나무를 얘기한다. 심어놓은 나무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수풀림도 중국에서 수풀림자를 붙여서 묘지로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공자님 묘를 공림이라고 한다. 공림. 관우에 있는 낙양에 있는 관우의 묘를 관림이라고 한다. 이때는 님자를 묘를 뜻하는 의미로 쓰인 아주 상당히 드문 예다. 관우의 묘가 몇 군데 있는 모양입니다만 낙양에 있는 관우의 묘는 관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자체를 막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또 무덤이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할 때 선영이단 말. 영자도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무덤 영자다. 아래에 흑토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꽃영을 만드는 글자에. 그래서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선영이라 한다. 선산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선산과 같은 말이다. 선산에 뭐 벌초를 하러 간다든지 선산에 뭘 한다든지 할 때 선산이라고 한다. 선묘, 선롱과 선영은 같은 낱말로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정리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국립묘지가 생각났습니다. 요즘은 국립묘지라고 부르지 않고 현충원,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현충원이다. 대전에 있으면 대전현충원이다. 국립서울현충원, 이 원자가 이거는 또 지번자로 돼 있다. 예. 내셔널 세미터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현충원은 아닌 또 지역에 몇 군데 호국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이걸로 돼 있더라. 왜 이렇게 원에는 무덤이란 뜻으로는 거의 쓰인 예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무덤들을 어떤 관장하는 하나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원을 붙이지 않겠느냐 우선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번역을 하면 이 세미터리하고 일단 원하고 바로 직접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원이라는 글자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단체가 무덤을 가리켜 이 글자를 적었다 말하자면 무슨 원이라 하면서 뭐 공원묘지 같은 걸 만들었다 했을 때 이 원에 앞으로 무덤이란 뜻이 추가될 수도 있다. 한자라는 게 자꾸 쓰다 보면 뜻이 파생되죠. 그래서 어디서 무슨 원 하면 이제 무덤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병원이다. 대학병원 있다가 무슨 의료원이란 말이 막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나중에 무덤이라는 뜻을 추가로 가지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 있죠? 네. 이것도 예전에는 유엔 기념 묘지라고 했는 모양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 할 때 원자. 네. 여기에 공원 원자가 물론 동산 원자, 정원 원자로서 앞에서 왕세자나 또는 세자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물어두면 이것을 붙이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공원이라는 의미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엔 기념 묘지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해서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을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공원 묘지 같은 게 있죠. 또는 공원 묘지나 묘지 공원이다. 공원 묘지는 공원의 기능을 갖춘 공동묘지다. 개인이나 종교단체다 해서 경영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묘지 공원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공동묘지 같은 묘소를 중심으로 만든 공원이다. 네. 이것도 다 무덤과 관련된 한자로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니까 부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부도는 스가모니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부처의 사리를 안치한 탑이다. 그것이 성탑이라는 것이에요. 네. 성탑. 고승의 사리를 안치한 탑. 또는 부도를 성녀의 사리나 유고를 안치한 탑이란 뜻으로 이르는 말이 성탑이다. 그 무덤이라는 것이
어쩐 작은 뭐 화장을 하든 그냥 하든 뭐 뼈나 유골이나 이런 걸 묻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탑이라는 것이 또 무덤과 관련될 수도 있다 해서 막 그런 낱말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부도라는 것은 막 이런 스카모니도 가르치고 또 사리를 안치한 탑도 가르친다. 그리고 막 절에 있으면서 불도를 닦고 실천하면 포교하는 사람도 부도라고 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뜰부자고 이거는 뭐 도살한다, 가축을 도살한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살벌한 이름이냐? 이것은 산스크리트를 음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뜻을 가질 수는 없다. 부도 부처와 같은 의미의 아마 산스크리트가 음력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쭉 보다가 이런 자료를 한번 봤어요. 어느 사전에 나온 것인데 분, 묘, 구, 총, 능 이걸 비교 설명을 해놓은 것인데 분이라는 것은 흙을 높이 쌓아 올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봉분이 있는 것이다. 또 나무를 심은 것이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라는 것은 구덩이를 파고 매장한 후 평평히 하고 그렇죠? 평평히 하고 나무를 심지 않은 것을 묘라고 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구분이 됐다. 근데 한나라 시대 이후에는 섞어서 쓴다. 지금도 우리가 별로 구분 안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네. 봉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네. 그리고 구라는 것은 옛날에는 제왕의 무덤이었다. 제왕의 분이었다. 그렇지만 한나라 때 이후에는 분묘를 통칭하는 것이었다. 총은 또 규모가 큰 분이었다. 네. 능은 높고 큰 분이다. 근데 한나라 때 이후에는 왕의 분묘만 가르치게 됐다. 뭐 이러한 것이 어느 사전에 한자 사전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에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가들이 해놓은 결론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여기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능, 원, 묘, 총, 부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 주로 무덤과 관련해서 쓰는 글자들이다. 구라는 것들도 사실은 낱말 속에 들어간다. 무덤을 뜻하는 낱말. 중국에서 특별히 림이란 글자를 써서 무덤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